스쿼트는 이래야만 해 라는 어떠한 특정한 모델이 합의가 안 돼 있어. 일단 우리끼리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고, 그럼 앉았다 일어난다는 거는 힌지랑 좀 다른 게 조금 더 수직 움직임에 가깝다는 거죠. 수평 움직임보다는. 그래서 수직 움직임에 가깝기 때문에 아래 위로 무게중심 이동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전제를 하나 세우고, 신체 기능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척추는 웬만하면은 굽히지 않고 펴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전제, 이거 두 개는 깔고 갑시다. 스쿼트 가르칠 때 고관절을 잘 못 쓰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발목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직이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발목 가동 범위가 제한이 돼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무게중심이 이게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관절 접는 거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그거는 힌지랑 파트가 겹치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 이제 다른 거는 아래 위 움직임이잖아요. 스쿼트 하면은 일단 백 스쿼트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게중심이 뒤에 놓으면은 뒤로 넘어가는 토크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과하게 숙여버리는 또 경향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뒤에 무게를 놓는다는 걸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 가르칠 때는 보통 앞에 들고 시키는 게 좋아요. 가블리 스쿼트.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쉬운 게 어떠한 앉는 깊이에 대한 큐를 내리기가 또 좋거든요. 또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앉을 때는 일단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앞에 잡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기를 붙이라고 하면 되니까, 보폭은 우리가 뒤꿈치 기준으로 어깨 넓이로 둬요. 놓고 발은 30도 정도 틀어주고, 무릎은 이 발끝이 바라보는 방향을 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느낌이잖아. 얘는 어차피 앞에 잡으니까 몸을 세우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게 좀 덜해지니까 상체는 알아서 잡힐 거고, 무릎이 이렇게 앉으면 얘가 이렇게 되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비키게끔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팔꿈치가 다리 사이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앉으라고 하고, 근데 이게 몸통 길거나 팔다리가 좀 짧은 분들은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낌만 그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면 됩니다. 5, 6, 오케이, 그만. 이렇게 하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과한데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앉다가 더 이렇게 앉아버려서 허리가 말리면서까지 앉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앉는 높이에 대한 제한을 좀 줘야 되잖아. 앉는 깊이 대충 파악해가지고 말리는 지점에 덤벨 같은 걸 놔주던가 저런 메디신 볼 같은 걸 놔줘서 여기까지만 엉덩이가 닿고 올라오게끔 제한을 좀 주고 해도 돼요. 내가 이 스쿼트를 아퍼벅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예 고관절을 안 쓰게 해서 발을 11자로 세워놓고 무릎을 앞으로 많이 접는 느낌으로 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거지.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앉았다 일어나지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동 범위를 최대한 크게 쓰고 최대한 많은 관절들의 협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초 자세는 이렇게 가는데, 베리에이션은 주기 나름이지. 마지막에 일어났을 때 고관절 앞으로 약간 내밀어서 수축시키는 것도 하는지. 그것도 목적에 따라 좀 다른데, 스쿼트에서 둥근이 가장 많이 쓰이는 지점은 위가 아니라 제일 최하단 지점에서 밀어 올릴 때거든. 근데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마지막에 쥐어 짜주면은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나지. 만족도를 주는 거야, 사실. 그러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없진 않죠. 어쨌든 가동 범위를 크게 최대로 쓰는 거니까. 고중량으로 선생님이 하다 보면 느낄 건데, 오히려 이걸 너무 넣으려고 그러면 뒤로 넘어가. 그 최대 근력 할 때는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엉덩이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큐를 보통 주는 경우가 많죠.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게 한 골반 넓이 정도 서가지고 발 11자로 놓고 무릎은 앞으로 엉덩이는 뒤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대신 상체는 최대한 세우고 있어야 돼. 그 상태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랑의 차이가 있는지. 쭉 앉으면은 확실히 여기에 더 실리죠.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근데 무릎이 약간 너무 모이는 느낌이다. 이거는 살짝은 바깥쪽을 향하게. 팔꿈치로 허벅지 터치하고 오면 돼. 근데 약간 무릎이 아픈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한번 해볼까? 잡아보세요. 아까처럼 보폭을 조금만 더 좁혀볼게요. 그리고 내려가는 범위를 조금 조절을 해볼 거거든. 여기서 발은 정면으로 향하되 여기는 외회전을 확실히 줘. 그 상태에서 앞으로 와봐. 외회전 걸면서. 지금은 어때요? 오른쪽 무릎에 느낌이 좀 있어요. 무릎? 자, 일어나서. 이럴 때 쉬운 방법. 발 잠깐만 들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일어나고 3번만. 둘. 한 번만 더. 셋. 지금은 어때요? 비슷한데 조금 더 나은 느낌. 비슷한 거지 그러면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난 스쿼트를 일단 가르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벌려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걸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이거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아까보다 보폭을 조금만 더 벌려서 발끝도 살짝 틀어서 한번 해볼까?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이때는 아예 없는 거지. 그 앞으로 가는 토크를 안으로 넣은 토크로 계속 써서 그런 확률이 높거든. 이걸 바깥쪽으로 돌리면 괜찮은 거니까. 우리 RNT 기법을 한번 써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무릎에 한번 차볼까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우리 11자 안 괜찮았던 이 앉을 때 얘를 밴드를 밀어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는 느낌. 네. 지금은 미니까 훨씬. 그쵸. 내가 회전하는 범위를 잘 모르는 거야. 나는 앞으로만 접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던 거지. 외회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발을 보니까 발 아치가 무너지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 또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해결 방안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야. 문제점 여러 개 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할 때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때는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점이 뭘까? 중근의 사용도가 더 높아지는 그쵸. 거와 대퇴 사두근의 사용도가 높아지는 거. 근데 접근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대퇴사두근의 활성도가 너무 과하게 높고, 그리고 둔근의 활성도가 좀 저하된 것 같아 라고 하면 해결 방안을 여기를 스트레칭 시키고 외회전에 관련된 운동들을 따로 하고, 그 다음 다시 스쿼트를 해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업의 플로우가 깨지는 거지. 효율을 따졌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움직임적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항상 분석을 할 때 일단 움직임으로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근육으로 보면,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등에 쥐고 하는 걸 하면 될 거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 벽에 대고. 그치, 벽에 공대고 하는 거, 아니면은 TRX 이용을 해가지고 보조를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지. 뒤로 가려고 하는 게 좀 발생을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아까처럼 무릎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으로 실리는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무릎이 많이 접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무릎의 위치는 시작할 때랑 거의 달라지지가 않지. 그럼 부하가 이렇게 뒤에서 받고 있다는 거니까 무릎의 부하를 좀 낮춰줄 수 있습니다. 무릎은 가만히 두고, 그래서 이런 때 또 뭔가 무릎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잘 조절을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무릎이 안 나오게 이렇게 제한을 걸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제한을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큐잉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치를 잘 설정해 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좀 이제 점진적으로 저걸 줄 수 있는 게, 발 위치를 뒤로 조금 더 보내면은 어쨌든 이제 스쿼트랑 흡사해지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올수록 조금 더 쉬워지고 과하게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향으로. 그리고 스쿼트는 특히 대퇴골 길이에 따라서 자세가 엄청 달라지거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 앞으로 많이 숙여질 수밖에 없고, 짧으면 짧을수록 몸을 세우기가 유리해지니까 사람들마다 자세가 되게 달라. 그래서 그거를 유념을 잘 해야 돼요. 거의 데드리프트처럼 자세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그게 적정값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각도, 상체 각도. 아페스가 수직으로 안 움직이죠. 우리가 항상 웨이트를 다룰 때는 얘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수직으로 움직여야 돼, 항상. 거기에 내 움직임을 껴 맞추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대퇴골이 길어서 앞으로 많이 숙여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바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일어나진다던가 해서 내가 수직으로 일부러 맞춰주려면은 그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대퇴골이 긴 사람은 하이바 스쿼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로우바로 하거나 아싸리 프론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스쿼트를 아예 안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양발로 하는 스쿼트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렵게 시키면은 스플릿 스쿼트나 한 발로 하는 싱글레그 스쿼트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다 해볼 건데, 우리가 스플릿 스쿼트 할 때도 두 가지 컨셉으로 할 수 있거든. 약간 둔근에 포커스 맞추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두근에 포커스 맞추는 거. 둔근에 포커스 맞출 때는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좋아요. 다리를 앞뒤로 딱 놨을 때 우리 이 앞뒤 간격에 대한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될지 좀 많이 헷갈리잖아. 내가 이렇게 무릎 땅에 댔을 때 뒤꿈치랑 거의 닿을랑 말랑한 정도에다가 두는 게 제일 좋아. 앞뒤로 있지만 이 다리를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무게중심이 이쪽 다리를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쪽 다리 쪽으로 가 있는 게 맞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머리, 골반, 무릎, 발목이
요렇게 일자 수직으로 떨어지는 위치에 머리를 두면 돼. 몸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쪽을 보게 돼 있어. 배꼽도 이 무릎 있는 방향으로 살짝 뒤에 있는 발끝이랑 상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랑 이렇게 또 일자가 되게끔 놓으라고 딱 하면은 둥근에 엄청 실려요. 한번 해볼래요, 자세? 일단 여기 거리부터 한번 재보고 무릎 앉아서 뒤꿈치니까 좀 더 뒤로 가야지. 자, 이제 무게중심을 머리를 앞에 있는 발 쪽으로 주면서 몸을 살짝 돌려.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 약간 실려 있죠. 상체를 앞으로 더 숙여야 돼.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만 아래로만 내려갔다가 양무릎 다 구부려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아래로만 갔다가 일어나고. 그럼 여기 엄청 실리죠. 반대로 내가 아퍼벅지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이나 뒤에 있는 거야. 살짝 뒤에 있는 다리를 운동을 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앉았을 때 이렇게 오는 위치에 머리를 두는 거야.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 실리겠죠. 그리고 여기도 엄청 많이 실리거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 더 누워야지, 상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퍼벅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스플릿 스쿼트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싱글레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뒤에 벤치 같은 거 대고 여기서 한 발 떼면서 그대로 아래로 앉았다가 닿으면은 일어나게끔.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무릎 재활할 때 이건 되게 많이 쓰거든. 내려갈 때는 한 발로 버티고 일어날 때는 두 발로 일어난다거나. 아까 보니까 안 좋던데 오른쪽 발 한번 해볼래요? 괜찮아요? 내려갈 때? 아픕니다. 아프지? 그럼 여기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긴 하네. 네. 골반 쪽에. 아마 아까도 아치가 계속 무너지던데 그것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리가 계속 이렇게 투크가 걸리는 거야. 네.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투크가 계속 걸리는 거를 저항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거랑 관련된 걸 많이 해야겠네, 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스텝박스 같은 거에 올려다 놓고 좀 덜 앉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서서 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오게끔 하는 방식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바지 좀 살짝만 올려볼래? 봐, 복숭아뼈가 안으로 계속 무너지지. 다시 아까 앉는 과정에서. 그지? 이렇게 안으로 무너지지. 아치가 계속 유지되고 발목이 안쪽 복사뼈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때? 안 아프지? 근데 균형이 안 잡히게.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아직 협응이 안 돼 있는 거야. 그쪽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나한테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재활인 거죠.